네, 월요일에 3프로 공략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루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참 시장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댓글을 보면 조금 그래도 버티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고 니케이가 6% 거의 8% 가까이 밀렸다가 올라왔었던 걸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충분히 좀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을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안전해 보인다라고 판단합니다. 저번 주 목요일 날 금쪽이 시간에서 제가 금요일 오후에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등 가능성은 한 60% 정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뭐 틀렸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금요일 날 오전 11시쯤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뉴스가 나왔고 많은 분들께서는 이 탄핵이 됐을 때는 불확실성 제거에 대한 일환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 역시도 경제방송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표방을 하고 있지만 뭐 대선이든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투표는 꼭 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뭐 여당을 지지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고 야당을 지지하는 친구들이 많았을 때 확실히 야당을 지지하는 친구들이 여당을 지지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러면은 항상 제가 증권 전문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야당을 지지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탄핵이 나왔을 때는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올 거다 이런 예상을 했었고 저 역시도 뭐 이렇게 반신반의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믿었던 것은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11시 이후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시장의 저점을 받아준 것은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매수를 넣는 과정 속이고 금융투자가 좀 매수를 많이 넣더라고요. 그래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수목금에 점진적인 매수를 넣어주었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수요일과 목요일은 관망을 하다가 금요일 날 제법 많이 사주는 모습이에요. 근데 수목금의 어떤 이런 불확실성 제거, 국내 정계 리스크의 제거에 따라서 외국인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에 의해서 저점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틀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보다 외국인의 순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위로가 안 돼요. 외국인의 순매도가 전기전자랑 운송장비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위로가 안 됩니다. 그들이 이제 시가총액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하방 압력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그거 하나 맞췄죠. 우리가 이 몽둥이가 있는데 시장을 때리는 몽둥이에요. 그러면 이 몽둥이에 가시가 달렸죠. 그러면은 가시가 국내냐 몽둥이가 국내냐 이런 거예요. 저는 미국의 관세 뉴스가 시장의 하방을 70% 영향을 주고 있고 국내 정계 리스크가 30%. 그래서 저는 몽둥이에서 몸통은 미국의 관세 이야기고 이 가시는 한국의 정계 리스크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방을 맞추고 하방에 어떤 내용을 맞추는 거는 우리 투자분들께 위로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알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 기관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 순매수로 이제 막 전이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에 저가 매수 들어오는데 외국인의 순매도가 줄어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장에 적극적인 매매에 참여를 하기보다는 이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하시는 투자 인사이트를 들으신 다음에 관심 종목과 내 보유 종목의 대응 전략을 수정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신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장중 속보가 한번 나갔습니다. 비트코인 다시 또 급락을 하면서 78,000달러 선 아래로 내려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 비트코인이 그래도 금과 뭐 유가 대비해서 버티는 듯 하더니 일요일 이후로는 또 다시 급락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술은 잘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왜 마취도 하지 않고 봉합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때로는 쓴 약을 삼켜야 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약이 상당히 쓴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도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건 시장을 조금은 바닥을 보고 있는 건지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을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봐도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저번 주 목요일 날 단기 바닥은 금요일 오후쯤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틀렸죠. 그 다음에 중기적인 바닥은 한 화요일 오후나 수요일 오후쯤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제 목숨줄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석고대죄까지는 할 수 없고. 근데 이런 어떤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 매크로 변수를 이기지 못할 거다라는 보는 표에 우리가 좋을 때는 마냥 좋은 것만 보입니다. 우리가 AI나 반도체 볼 때도
이제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올라가니까 주가 수익률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도 아닌데 반도체 기업들이 막 퍼가 80이 넘어가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때는 성장성이 있으니까 이만큼 실적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가고 그런 퍼를 용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한없이 안 좋은 뉴스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비트코인이나 금 같은 것들은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우리가 거기까지 알고 있어요. 금을 대부분 사는 자금은 중국 자금이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중국이 정말 미친 듯이 금을 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중국의 투심이 중요했었는데 미국이 자꾸 중국을 때리니까 중국에서는 금 팔아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으름장을 두고 있고 실질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세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으로는 사기를 쳐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뭐 잘못했다 이거를 따질 수가 없는 게 아니고 형법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이 형법은 열거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어떤 불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벌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자체도 트럼프 대통령이 장려하고 자신이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관세 무풍지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의 차트를 봤을 때는 전혀 아닌 모습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정말 고점 대회에서 많이 밀리는 모습이고 관세에 무풍지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맞죠. 뭐 세금 자체를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이 없으니까. 근데 투심은 이런 어떤 위험한 어떤 그런 위험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투심이 완전히 망가지다 보니까 약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 이런 투자의 결과는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내가 투자를 할까 말까 언제 할까 이런 것들은 매크로베스 체크하고 수급동을 체크하고 기술적 분석을 마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인데 지금 긍정적인 뉴스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에다 관세 부과하겠다 했었고 중국이 미국에다가 이제 반발 관세에다가 히토류까지 수출 규제하겠다고 했었고 지금도 뭐 일론 머스크 CEO가 뭐 자신의 자산 16조 1턴이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 적대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아니면 이 정부 효율부가 어떤 법안의 승인을 받지 않은 뭐 정식 기관이 아니다 뭐 트럼프 뭐 일론 머스크 CEO가 뭐 수장을 내려놓는다 이런 정말 가지각색의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에 휘둘려서 뇌동매매를 하기보다는 내가 보유한 종목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게 중요한 시점 같다. 그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방금 팀장님께서 석고대죄 뭐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지만 중국이 똑같이 34% 맞대응할 거라고도 예상을 못 하셨을 거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만한 이슈가 끊임없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일단은 수요일까지는 이유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굉장히 각국 별 대응에 따라서도 시장이 크게 움직일 것 같은데 그때까지 투자자분들께 해줄 만한 조언이랄 게 있을까요? 일단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랑 나의 투자 실력을 좀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중국에서는 이제 관세를 부과할 거다라고 봤었는데 네. 히토류 수출 제한까지는 할 줄 몰랐고 그 다음에 유럽과의 관세나 뭐 캐나다의 관세, 캐나다랑은 크게 불협화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EU와의 불협화음이 상당히 있죠. 그 다음에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내가 만약에 일봉 차트나 뭐 분봉 차트 혹은 체결 강도나 수급 강도 이런 것들까지 체크가 가능하신 분들은 뭐 정치 인맥주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최근에 뭐 키움증권 사태도 있고 네. 어느 분이 우스갯소리로 뭐 한국선지가 플러스 20%였는데 키움증권에서 매매 목통이 2시간 정도 됐더니 팔려고 보니까 하한가였다 이렇게 말씀했었고 그때 어떤 선고 기일이 나오기 직전 그러니까 4월 2일이 아니었죠. 4월 2일이 아니고 3월 28일, 3월 29일쯤에 그때 월요일날 방송할 때도 분명히 탄핵기일에 대한 날짜가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더니 그래서 제가 10시까지 시세 보고 이제 우리 앵커님과 10시부터 방송 진행하는데 어느새 음전환 됐다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저번 주 월요일 날. 그만큼 정치 인맥 테마주들은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가능하지만 그런 것들이 안 되는 분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실적이 나오는 섹터, 실적 성장성은 안 보이더라도 실적 안정성은 담보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꿈
선비나 윈티드랩 같이 정치 테마주들 상한가 갔던 종목들 아직까지 안 풀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팀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이때를 기회로 정치 테마주 살짝은 건드려 볼만 하겠다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실적 위주의 안정적인 종목들 위주로 담아보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딱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일단 계좌를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일단 보실 땐 보시더라도 내가 그렇게 글쎄요, 이 투자분들께서 예수금이 얼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제 매도세가 나오고 있죠. 저는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전 식견이 있다고 했을 때 오히려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하고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보셔도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될 때는 외국인과 기관과 매매 패턴을 동일하게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돼요.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죠. 이길 수 없다면 동료가 되어라. 혹은 뭐 이길 수 없다면 뭐 이제 뭐 이용해라, 뭐 정보를 네. 이용해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방을 보는 건데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다고 해서 같이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 사실 좀 감정이 없이 매매를 해요. 그다음에 하락 같은 경우는 하락을 끊임없이 물고 나오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한다고 해서 똑같이 매도에 동참하지 말고 이들이 매도를 다 마치고 나서 매수세를 보여줄 때는 내가 보유한 종목이 어떤 테마 관점으로 접근한 종목이다라고 했을 때는 반등시 매도 이런 전략이 괜찮지만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실적과 성장성을 갖춘 종목이다. 그럴 때는 추가 매수를 임하셔도 될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추가 매수가 가능하신 분들은 뭐 현금이 한 20에서 30%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중이 한 20에서 30% 있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가 가능하지만 현금 비중이 10%가 안 되시는 분들은 차라리 추가 매수보다는 신규 매수를 하셔가지고 수익금과 손실금을 해지하는 전략이 낫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과 기관에 따라서 함께 투매하는 전략은 좀 피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슈 직진으로 바로 출발해 볼게요. 첫 번째 직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수혜 섹터는 오늘 정치 테마주들 움직임이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해당 관련한 이슈들 포인트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우선 저번 주 금요일 11시에 다 뉴스 보셨을 겁니다. 네. 이제 탄핵이 결정이 되셨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8대0 만장일치로 탄핵이 되면서 이제 대선 날짜도 나왔더라고요. 제가 주말에 봤을 때는 6월 초쯤 진행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6월 3일 날짜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야당에서 나오시는 분, 그다음에 여당에서 나오신 분 나오면서 이제 보통 우리가 정치 인맥주랑 정책 수혜주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섹터를 구분을 한 다음에 우리가 좀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재생 에너지를 보려고 하고 있고 어떤 인물과 동문이라든가 같은 곳에서 뭐 사법연수원을 뭐 졸업을 했다든가 뭐 대학교 동문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확실하게 정치 인맥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인맥주에 대해서 딱히 좀 말씀을 안 드릴 거고 정책 수혜주다라고 보는 종목들 중에서 딱히 안 보는 섹터는 저는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뭐 저출산 이런 종목들입니다. 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처음 부각된 게 아니에요. 뭐 2018년이나 2020년에도 부각이 되는 종목들이었지만 그렇게 강하게 어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 이제 자금이나 세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 반영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10시 20분 정도 됐는데 그런 종목들은 실적이 반영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진 않지만 실적이 반영될 가능성이 10%가 넘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관점들은 이미 일간 변동성이 뭐 상한가 간 종목들도 있고 플러스 2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인맥주랑 이 일자리, 저출산 관련 종목들은 매매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 수혜가 가능한 종목들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네. 태양광이랑 해상풍력을 볼 거고 2차 전지 조금 더 봐야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아까도 개장 중계에서 2차 전지가 왜 갈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받았을 때 딱히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가 태양광이라든가 해상풍력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뭐 국내 정부라든가 아니면 경기도라든가 시 지자체에서도 이 태양광의 해상풍력 사업을
이제 지원을 하겠다, 뭐 3조 원을 뭐 지원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 해상풍력이나 이런 육상풍력 같은 경우도 미국이라든가 뭐 베트남, 동남아시아, 유럽 등 이런 쪽에다 이제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충분히 봐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관련 종목들은 실적이 좀 깎였더라고요. 2021년과 2022년에 정말 잘했다가 2023년에 적자로 전환됐어요. 그다음에 2024년에도 적자가 지속이 됐는데 2023년 대비해서는 적자 폭이 둔화가 된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증권 개통에서도 적극적으로 리포트가 안 나왔어요. 보통은 저는 이제 탄핵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주말간에 증권사에서 일을 하지 않을까 판단됐는데 역시 그분들도 직장인인 것 같아요. 주말간에 리포트가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네. 저번 주 금요일 날 시장이 정말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에는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출근하셨겠죠? 애널리스트 분들이 출근하셔가지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리포트를 써주면은 관련 종목들이 탄력받을 때 우리는 매매에 임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져와 주신 관련주 하나씩 살펴볼 텐데 일단 일자리나 뭐 취업 그리고 또는 저출산 이쪽 섹터는 조금 피해 보신다고 말씀 주셨고 해상풍력, 신재생 쪽 이쪽 말씀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에 특히 집중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태양광이랑 해상풍력 하나씩 갖고 왔고요. 대장주 갖고 왔습니다. 왜냐면은 수급이 붙기 직전이기 때문에 전 대장부터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자리를 떠나고 나서 운이 좋게 이틀이나 3일 정도 강세 보일 때는 그 후속주를 찾아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하나솔루션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하나큐스를 통해서 태양광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 뭐 화학 물질이나 플라스틱 제품을 가공하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뭐 화학 사품이나 플라스틱 상품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한 70% 기록을 하고 있고 태양광 매출이 한 30%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에 적자로 진행이 된 다음에 2024년 실적을 봤는데 상반기에 적자 기록했고 이제 하반기에는 적자폭이 둔화가 되는 모습입니다. 다행히도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증권개통에 리포트가 있었어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시장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북미의 관세 정책도 하나솔루션 입장에서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다가 중국에다가 관세를 부과했으니까 뭐 태양광 판넬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부품까지 언급을 안 했지만 미국에다 중국에다 관세를 부과했을 때는 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도 이 비용 부담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옛날에 철강 관련 이야기를 할 때도 중국에서 철강 기업들이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이 적자폭을 이기지 못하고 도산하고 그에 따라서 중국산 철강 가격이 오르면서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이 반사익을 거둘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중국산 패널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산 패널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이제 국내 태양광 패널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입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지금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카터스빌 셀 웨이퍼 공장이 미국 생산품 가산점 요건을 충족을 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에 들어왔고 기관 순매수도 5일 연속 들어왔고 오늘 같은 경우 일단 가속급상으로는 외국인 순매도 나오고 있지만 음봉이지만 밑꼬리가 달려있죠. 그래서 저는 저가 매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뭐 하나솔루션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강하게 매수하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CS 윈드 가져와 주셨는데 CS 윈드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트럼프 피해주로 묶이면서 4만 원대에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다시 보니까 또 3만 원대까지 밀렸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CS 윈드 쪽에서는 어떤 부분에 특히 집중하고 계실지 전망이 사실 그리 썩 차트상으로는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근데 우선 저는 악재가 좀 선반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만약에 하나솔루션이랑 CS 윈드 중에 뭘 살까요? 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솔루션을 볼 거예요. 근데 네.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했을 때는 뭐 우리가 원전도 들 수 있고 뭐 태양광, 해상풍력, 2차 전지를 들 수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도 지금 탄핵 결과랑 수급 동향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저는 태양광이나 해상풍력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 소개드렸고 이제 해상풍력을 말씀드릴 건데 앵커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시장에 뉴스가 나온 지가 한 3일, 4일 정도 됐었고 네.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기관 순매수가 확인됐기 때문에 저는 기관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 제거 일환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 자체가 열렸을 때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일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나는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중에서
태양광을 좋아합니다라고 하시면 하나솔루션 보시면 되는데 해상풍력을 좋아합니다라고 하시면 CS 윈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매출 중에 60% 이상이 미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요게 저도 잘 이게 공감이 안 돼요. 리포트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CS 윈드가 만들고 있는 풍력 발전 장치 중에서 60%가 미국에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 네. 미국에서도 육상 풍력보다는 해상 풍력이 크단 말이죠. 근데 이 해상 풍력의 공급 해지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공급 해지 뉴스가 위약금이 약 200억에서 400억 정도 될 거고 이 200억에 400억이면 작년에 CS 윈드가 2024년에 가져갔던 당기 순이익의 약 4분의 1가량입니다. 그래서 저는 봤을 때 4분의 1이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유상증자나 전환사채를 했을 때도 전체 시가총액의 25%를 기준으로 이 25%를 넘으면은 외국인과 그냥 좀 매도를 하고 만약에 뭐 유상증자를 한 10% 했다, 15% 했다 하면 오히려 기회로 보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위약금이 4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기관이 사면은 긍정적으로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왔더니 오히려 기관이 저가 매수했기 때문에 불확실성 제거 일환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확실히 하나솔루션보다 차트는 안 좋아요. 오늘 음봉 나오고 있고 네. 밑꼬리가 달려 있지만 하나솔루션에 비해서 밑꼬리가 길지 않습니다. 근데 기관 같은 경우는 5일 동안 순매수하다가 오늘 좀 줄이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과 CS 윈드를 관심 종목에 넣어놓되 일단은 하나솔루션부터 보시고 CS 윈드는 수급 도는 거 보고 결정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대비 CS 윈드는 조금 더 수급 쪽인 면에 예민하게 반응을 해보자 이렇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직진 바로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이슈는요. 지브리풍 이미지 열풍, AI 관세 무풍지대 재평가. 저도 지브리풍 이미지 프로필 바꿔봤어요.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바꿔서 이제 카카오톡 프로필에도 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SNS에서 계속 떠돌고 있던데 이쪽으로는 어떤 포인트 집중하고 계실까요? 네,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차단 당했습니다. 제가 앵커님한테 지브리풍 해보셨냐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다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SNS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프로필은 볼 수가 없으니까 SNS 가서 보면 될 것 같고. SNS에는 안 올렸는데. 안 올렸나요? 한 번 올렸다가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오늘 다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기회 시청자분들 놓치셨어요. 위해서. 안 돼요. 제가 나중에 어떻게든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메타 플랫폼즈랑 이제 지브리풍 이제 두 가지 뉴스에다가 아직 이것도 참 수급이랑 주가 움직임이 빠르다 이런 생각 듭니다. 신재생 에너지도 리포트가 안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AI 소프트웨어도 리포트가 안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관세 무풍지대다라고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뭐 엔터 그다음에 전력설비학 조선도 사실은 아닌데 지금 약세가 많이 나오고 있고 화장품이라든가 제약 바이오, AI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이제 관세 무풍지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엔터나 게임 같은 경우는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리포트가 안 나온 섹터가 AI 소프트웨어고 엔터나 이런 종목들이 밀릴 때 AI 소프트웨어가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많은 분들께서 이 무풍지대로 AI 소프트웨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확인되지 않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뉴스가 두 가지가 나왔죠. 이 지브리풍 이용자가 300만 명이 넘어가면서 이제 GPU 데이터 센터에 과부하 걸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주말에 발맞춰서 메타 플랫폼즈가 LMM 뉴스를 또 내놨더라고요. 이제 LMM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어떤 아마존에서 좀 인기를 얻을 것이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메타에서 라마 4를 공개를 했고 지난해 4월에 라마 3를 공개를 했는데 라마 4가 라마 3보다 고성능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 두 가지 모멘텀이 부과되면서 투자분들께서는 좀 시장에 대한 좀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오늘 일단은 섹터는 제가 잘 뽑았다라는 평가를 못 하겠지만 종목은 잘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젯밤에 종목을 드리면서 관심주랑 토픽을 드렸는데 그 종목들이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도 시장을 못 이기는지 음봉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뽑은 종목은 양보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종목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빠르게 종목 이야기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 일단 AI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어디에 집중하고 계실까요?
네, 첫 번째로는 전 한글과 컴퓨터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주를 말씀드리면서 대장급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은 성장성과 변동성을 갖춘 1등은 한글과 컴퓨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종종 소개를 드렸고 나는 그냥 재무로만 볼 겁니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 SDS랑 엠노를 봐야 되죠. 이 삼성 SDS랑 엠노가 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제일 견조합니다. 그다음에 그 둘을 뺐을 때는 한글과 컴퓨터고요. 그다음에 그 셋을 제외했을 때는 연간 실적 기준 흑자 나온 종목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옥석을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나마 분기상 3분기나 4분기에 흑자 나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셀바스 A라든가 뭐 마음 A라든가 플리토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분기 실적이 흑자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요 7개, 8개를 제외했을 때는 AI 소프트웨어 기업이 하더라도 전방에 대기업을 최대 주주로 갖고 있는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2023년에 2022년 대비해서 폭발적 실적을 기록을 했고,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AI 산업에 대해서 이제 사업 다각화 포트폴리오 구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좀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조금 훼손이 됐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훼손된 이후에는 이 사업 다각화를 위한 비용이 일부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사 리포트도 나왔더라고요. 전국 불안정 속에서도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수주를 따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수급 동향 봤을 때는 기관수 매수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 근데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관련주가 수급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는 관심주에 넣어놓고 매매 타점 잡아보시고, 두 번째 특징주랑 오늘 탑픽주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로는 솔트룩스 가져와 주신 것 같은데 바로 3% 공략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SK 오션플랜트를 오늘의 공략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모멘텀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대장급 종목을 제외하고 났을 때는 실적이 제일 견조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 수급 동향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오늘은 조금 낙폭을 기록을 하는 모습이고, 이게 억울합니다. 마이너스 7%의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많이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에 매수한 자금의 5분의 1, 6분의 1도 매도를 안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분들 매수 여력이 좀 적다 보니까 소액의 자금에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어떤 야당 측에 유리한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는 추세를 강하게 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해상풍력 시장에 진출 성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독일 북해에 위치한 1800kW시 규모의 고압 직류 송전 변환소 건설 프로젝트의 수주를 따내면서 이 주력 시장인 대만을 넘어서 수출 시장의 다변화가 지속이 될 거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매매가를 말씀을 드리는데 좀 분할 매수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공격적으로 매수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이론상에는 손절가를 12,700원을 잡아드렸는데 일단 매수는 12,500원부터 마이너스 4%까지 분할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제가 마이너스 6% 구간 잡아보면은 한 손절가는 11,8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플러스 10% 구간이 한 13,800원 정도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션플랜트 마이너스 4%까지의 분할 매수 천천히 접근해보자 말씀 주셨고요. 그 다음 종목이 아마 앞서 말씀 주셨던 양봉 그리는 종목일 것 같은데요. 코난테크놀로지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별명이 이거예요. 고난 테크놀로지. 보유자들한테 고난을 준다라고 했었는데 네. 오늘 좀 행복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오늘 코난 테크놀로지는 좀 잘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어떤 이 비즈니스 모델을 원하는 매출처한테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AI 기업입니다. 텍스트라든가 동영상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 기업이 원하는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투자 포인트 앞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2대 주주가 SK텔레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에 문제가 없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이번에 추론 LLM을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가 국내에서 이 마켓플레이스를 오픈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을 마켓플레이스에 출시했을 때는 이 글로벌 전방 기업들이 사줬을 때는 코난 테크놀로지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지금 일봉 차트 보이고 계시지만 3개월 연속 양봉이 나왔죠. 그 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
수급 동력보다도 외국인 투자가들 3일 연속 순매수 들어왔고 기관 투자가들 저번 주 목금에서 오늘까지도 순매수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물론 뭐 중요한 내용들도 있지만 코난 테크놀로지나 하나솔루션 이 두 종목만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 빠르게 받아보겠습니다. 네, 원래는 어제 전거래 종가 21,800원 정도였는데 플러스 3% 올랐죠. 그래서 22,300원부터 21,800원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제가 마이너스 4% 구간인 한 21,7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21,700원. 그다음 1차 목표가는 플러스 10% 구간인 한 24,0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와 목표가 21,700원이요, 손절가? 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손절가 같은 경우는 21,700원, 그다음에 1차 목표가는 24,000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 1차 목표가 24,000원, 손절가는 21,700원으로 받아봤습니다. 하나솔루션과 함께 오늘 코난 테크놀로지 같이 한번 끌고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효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